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HLB 생명과학이란 종목입니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동안 약 35%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였죠, 수요일에 이 악성 루머 때문에 한번 이 HLB 그룹주 자체가 굉장히 한번 큰 낙폭 과대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HLB 그룹에서 요거를 바로 잡는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했고, 지금 오늘도 어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비단 이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HLB 제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K바이오에서 뭐 바이오 제약 요거 관련주 아니냐 하시고, 또 HLB 제약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 하나의 회사에 왜 얘네가 둘이 좀 나눠져 있냐, 이런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관련된 이 HLB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HLB 제약과의 차이점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상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과 뭐 개별적인 호재나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AACR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이 바이오 산업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산업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요걸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K제약바이오 미국 AACR에 총출동한다라는 헤드라인의 이슈입니다. 3월 11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여기 있는 뭐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간단히 굵직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ACR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암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학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가 돼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AACR 여러분,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좀 학회예요. 지금까지 이 전 세계에서 개발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 항암제, 항암제 관련된 이런 개발 트렌드를 여기서 한눈에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 뭐 이런 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이 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거다. 요게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HLB 그룹주 아니어도 다른 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럼 HLB 그룹은 이번에 참석 안 하냐? 네, 이번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HLB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요, AACR에서 리보세라는 포스터를 발표했어요. 언제?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23년도 3월 18일자 이슈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리보세라닙, 여기에 여러분 우리 HLB 그룹에서 개발한 간암 치료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우선 이 부분 먼저 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이슈는요, 이 HLB 그룹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라는 것을 병용을 하는 걸 미국 5월달에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미리 한번 좀 드려보자면, 이 리보세라닙 요거는 우리 HLB 그룹에서 개발을 한 간암 치료제죠. 근데 이 캄렐리주맙이 뭔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캄렐리주맙이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이라는 이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해 놓은 항암제입니다. 근데 우리 리보세라닙도 항암제죠. 그러면 이 항암제와 왜 항암제를 더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항암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그 다음 표적 항암제가 있어요. 이 면역 항암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있는 이 암세포가 자기가 일반 세포인 척 이렇게 그냥 좀 위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위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죠.
이 면역 세포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이상한 전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전파 같은 것들을 발산하면서 나 암세포 아니야, 나 일반 세포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 우리 지금 면역 세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신을 한 상태에서 덩치를 키워가는 게 바로 암세포죠, 여러분.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자기가 일반 세포인 척하는 거를 차단합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 입장에선 딱 보이겠죠. 너 우리 일반 세포 아니네, 너 암세포네 하면서 얘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면역 항암제가 바로 이 캄렐리주맙이고요. 이 표적 항암제가 바로 우리 HLB 그룹의 리보세라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와 항암제가 같이 합쳐져야 더욱 극적인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 병용이 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FDA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요, 3월 6일자로 이렇게 HLB 그룹과 이 CG 인바이츠라는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이 CG 인바이츠가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캄렐리주맙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캄렐리주맙은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 CG 인바이츠가 같이 HLB랑 이렇게 협약을 맺었냐면, 이 항서제약 측으로부터 CG 인바이츠가 2020년도에 이 캄렐리주맙에 대한 국내 판권을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HLB 그룹과 이 CG 인바이츠라는 그룹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요, 간암치료제 임상 3상의 주요 결과 해가지고 이 직전 과거 2007년, 18년, 20년도, 22년도 해가지고 다른 이 세계적인 다른 제약사에서 간암 관련된 이 치료제를 임상에 성공했던 사례와 같이 이 수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HLB 그룹이 1등입니다. 22.1%예요. 이 22.1%가 뭐냐면 여러분, 생존 기간입니다. 생존 기간 22.1%가 아니라 22.1개월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전체 생존 기간이 가장 깁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요렇게만 좀 요약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의 투여 중단율은 3.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투여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간암 임상을 통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뛰어난 이 병용 효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두 약물을 계속 병용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죠. FDA는 오는 5월 16일까지, 여러분 5월 16일 기억하세요. 5월 16일까지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서두에서 우리가 봤던 미국 암학회 4월에 열리죠.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립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그리고 이 5월 달에 미국 FDA 승인 결과가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5월 16일까지 발표를 하면 되니까 이 전에 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빅 이벤트를 말씀드리자면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여러분, 이제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관련한 요 병용요법 요거 있죠? 요게 국내에도 품목 허가 신청 들어가요. 품목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HLB 그룹에 있어서 앞으로 장래에 도달할 가장 큰 빅 이벤트, 4월 달에 하나 있죠. AACR, 5월 달에 FDA 승인 결과 발표 있죠. 6월이나 7월경에 대한민국 국내 품목 허가 신청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보실 이슈는요, HLB 그룹이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이죠.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서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식으로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냥 거의 FDA 승인은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PBM이 뭐냐면요,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등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PBM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에서 이 약품 판매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요, 최대한 많은 이 PBM 보험 등재 목록에 등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재가 됐다고 해요. 이 PBM에 등록이 된 제약회사 약품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FDA 승인 다 확정으로 받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이 HIV 제약과 HIV 생명과학의 좀 가장 큰 다른 특징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주요 분야, 주요 제품, 활동 범위, 기술 및 전문성, 목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HIV 제약, 자, 제약이죠, 제약. 얘네의 주요 분야가 바로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에서 요 분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HIV 생명과학이죠, 과학이죠. 얘는 주로 바이오 의약품 생명과학 분야에 좀 특화가 된 거예요.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주요 고객층을 보시면 됩니다. 이 HIV 제약회사는요, 주요 고객층이 환자 아니면 의료기관이에요. 근데 이 HIV 생명과학의 주요 고객층은요, 의료기관, 바이오 제약회사, 연구기관,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HIV 생명과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상품성을 특허를 하든 아니면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받든 등등등 해서 완료된 이 제품을 이렇게 이 HIV 제약 쪽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 HIV의 최대 주주가 바로 HIV 생명과학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차트의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다 1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조금 재료가 소멸이 된 건지 아닌지 여기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방금 살펴봤던 4월 달에 열리는 AACR, 요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요쪽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HIV 그룹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굉장히 큰 이슈, 이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아주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ACR 덕분에 들어온 이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가 좀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제약 관련된 회사와 좀 차별성이 있는 게 5월 달에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들어온 수급 중에서도 이 HIV 그룹으로 들어온 수급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23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지금 위쪽에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게 없어요. 즉 강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차트에서 한번 좀 우리가 힌트를 가져와 보면요, 이렇게 지금 주가 수준과 거의 비슷했던 흐름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요때를 근데 한번 좀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빼꼼하고 바로 조정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좀 보시면요, 그래도 이렇게 거의 약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여기서 머물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 라인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항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과거 차트입니다. 21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차트, 21년도 차트입니다. 이때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여서 이렇게 좀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이 중요한 가격대 라인들만 좀 보시면 우선 17,600원 라인대 한번 좀 보실게요. 이렇게 가장 큰 상승이 나와줄 때가 지금 흐른 거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때 여기서 이렇게 약 두 차례 정도 숨고르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도 이 근처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좀 어느 정도 계속 또 막 저항도 받고, 그러니까 지지 저항 둘 다 받았던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위쪽인 이쪽 라인은 약 26,600원 정도의 라인이에요. 보시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때 한 번, 두 번 정도 여기서 저항에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고개를 빼꼼 내밀다가도 그 다음 날에 여기서 저항에 밀렸고요. 그 다음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다시 차트를 이제는 좀 가장 최근 차트로 가서 딱 보시면요. 지금의 이 상승 추세, 상승 흐름과도 어느 정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제 장 그리고 그 전날 장에서 딱 26,600원 여 라인에서 저항에 밀렸어요. 윗골이 길게 달고 이 라인에서 저항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단편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 하늘길이 정말 열려있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좀 이렇게 미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요 구간이 의미 있는 라인이다라는 게 좀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거를 지금 현재 차트에 적용을 해봐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17,600원 라인도 한번 좀 보시면요. 지지를 받았던 흔적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여 근처에서 저항에 밀렸던 이력이 있어요. 2월 5일 때, 지난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미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19,280원에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치만 이렇게 엄청나게 좀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준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도 된 듯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승만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몇 번씩은 숨고르기도 필요한 만큼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라인은 약 17,600원 요 근처에서는 좀 그래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상승이 나와줄 때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그 라인 때는 약 26,600원 근처가 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절대 누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이런 기술적 분석, 제 개인적인 견해, 그냥 저런 견해도 있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최근에 HLB 생명과학 관련된 이슈들 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서 부연 설명해드리면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같이 차트도 한번 좀 살펴봤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모든 투자 성공하시길,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